민선 10기 서울시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2019년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는 상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의 기획, 예산, 조직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위원회죠. 기획경제위원회의 유용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네네. 불황이다 이런 네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참 계획적인 운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의 기획경제위원회를 조금 더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저희 기획경제위원회는 우선 기획조정실을 담당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의 1년 연간 계획을 담당하고요. 예. 또 18,400명의 인원 조직을 정비하고요. 예. 35조 8천억 정도, 약 36조에 되는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방대한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우리 경제 먹거리를 담당하는 경제진흥본부, 예. 또 일자리 노동국, 예. 서울시립대, 또 여러분들은 가락시장이라고 하는 농산물식품공사,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서울시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를 이렇게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시름 깊어지는 전통시장 상인 위한 대책.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 이게 키워드인데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꽤 많은 돈을 갖다 풉니다. 지난 10년간 3조 원이 넘는 그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통시장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이 외면받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외면받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전통시장을 가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예전에 가면은 장사가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을 외면해버릴 정도니까 대단히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 또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주된 요인이 저희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봅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실체적인 상관은 없으면서도 전체를 집약하는, 전체를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또 일반 상가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걸 한꺼번에 옮겨놓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외면되고 또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거기에 비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제일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다가 상인들도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의 문화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믹스돼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현재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원인이 그렇다면 대책이 좀 더 다각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단지 그냥 시설만 개보수하고 또 상인들한테 지원금 주고 이런 거 갖고는 좀 안 된다. 좀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주도로 시장을 활성화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과 지방 간에 협업해서 활성화시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설 현대화, 주차장, 화장실 개선 이런 걸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재래시장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여기 가면은 어떤 게 있더라, 컨텐츠. 여기 가면 뭐가 활성화돼 있더라. 이렇게 차별화되는 전략을 그 재래시장 상인들과 같이 상의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에가는 없는 그런 컨텐츠. 그렇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을 다녀보면 지역별로 3일장, 5일장 하는 그런 시장들은 꼭 한번 가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차별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청년들도 함께 와가지고 그 공간에서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저희들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제로페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제로페이가 서울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돌파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앞 시간에 앞 코너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대책은 아니지만 예. 돌파구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상인들에 대한 그 카드 수수료가 상당히 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상쇄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예. 응원해 주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체로 해서 이 상인들한테 많은 이익은 안 되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다시 해보자 하는 어떤 돌파구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전 코너에서도 분석을 했지만 가맹점들이 네. 가입을 잘 안 하고 있어요. 네. 가맹점이 늘어야 또 제로페이의 영향도 커지고 영향력이 커져야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질 텐데 이 가맹점들이 아직까지 가입이 더딘 이유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홍보가 좀 더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보 부족? 예. 우리들 자체가 지금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카드를 한 서너 개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머니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에 대한 생각보다는 카드에 지금 심취돼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저희들이 80년대 중반을 통해서 중반 아시안 게임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카드가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독려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여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알리페이라는 제도로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가 됐는데 저희들은 그거에 좀 빠져 있어서 그걸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려주면 돌파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제로페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맹점이 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맹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이제 소득공제를 더 시켜 드릴 거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통해서 마련해 나가려고 지금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나도 일하고 싶다. 내년 서울시 일자리 정책은 사실은 이 일자리 정책 때문에 청년들이 아우성입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이 나오고 꽤 많은 돈들이 이제 풀렸지만 쓸만한 일자리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19년 서울시 일자리 정책은 이거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서울시 전체 예산 중에서 1조 7,800억 정도를 일자리 정책에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뉴딜 일자리를 5,500개, 또 중장년층 보람 일자리 2,500개, 공공 일자리 8,500개 등 청년, 여성 등 뭐 모든 정책을 다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총은 저희들이 3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 교육을 통한 직업 훈련, 또 창업 지원, 일자리 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마도 내년 중반쯤이면 그 효과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관에서 주도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이 중소기업들이 좀 움직여줘야 일자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생기잖아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좀 너무 어려운 상태란 말이죠. 어떻게 이 중소기업들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시정부가 박원순 시장을 통해서 시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중소기업들도 지금 사실은 인력난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사람은 못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것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좋겠다. 또 이런 방법을 많이 만들 걸로 좀 시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강소기업의 연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 얘기인데요. 뭐 사실은 대학에 막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못 찾는 그 청년들과 이제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 기업을 잘 서울시가 이렇게 다리를 놔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이 강소기업 연계형 청년 일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지요. 그 대학에는 취업센터가 있거든요. 이 취업센터를 통해서
강소기업들, 서울시가 선정해놓은 강소기업에 소개를 해주고 예. 인턴처럼 가서 일을 해보고 좋으면 예. 경험을 통해서 그 자리가 좋다면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획경제위원회가 가장 많은 예산을 이렇게 좀 기획하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우선 뭐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작년 예산보다도 116억을 더한 약 8% 정도 증액한 1,471억을 일자리 예산에 총 투자하고 있어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중반이 지나면 6월 이후가 지나면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는가. 뭐 이걸로 뭐 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 경제위원회의 사업 중에서 가장 효과가 컸다라고 평가됐던 사업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걸 또 올해도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자리가 저희들이 제일 역점을 두었던 것이고요. 예. 또 정말로 자랑스럽게 말을 하자면은 저희들은 뭐 밤도깨비 야시장을 좀 들고 싶습니다. 예. 뭐 적은 예산을 들여서 서울 시내 6곳의 밤도깨비 야시장을 열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430만 명 정도의 내방객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매출도 상당수 올렸고 이번에도 작은 예산을 들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 올해도 역점 사업으로 할 생각이고 이것을 통해서 서울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도깨비 시장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던 것이 아니 정말 다양한 상품들과 또 경쟁력 있는 푸드 트럭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뭐 매출이 110억이 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훨씬 상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목표와 계획을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2019년도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또 일자리 정책입니다. 네. 일반적인 일자리, 네. 그다음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네.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네. 요거 하나의 키워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네. 어떻게 특화시켜서 네. 고객과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네.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네. 세 번째는 이제 본물이 터지고 있는 남북 경협 문제, 남북 협력 문제 이것을 예.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예.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재래시장 소상공인, 세 번째 남북 협력 문제. 예.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시민들의 혈세를 최대한 아끼면서 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 서울시 의회 기획경제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각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